Oh, let's dance, dance, you and I. Move your body to the sky. Love the way you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이전에 없었던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과연 부동산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말씀드렸던 대로 대규모 공급 계획입니다. 3080 플러스 대책을 8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숫자만 들어서는 그 규모를 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 신도시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하면은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분당 신도시가 한 10만 가구가 조금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83만 가구라는 것은 분당 신도시를 8개 정도 뭐 전국에 걸쳐서 짓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기간은 2025년까지고 전국은 83만 가구지만 서울은 한 32만 가구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강남 3개구의 아파트 수가 한 30만 가구 좀 더 됩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예. 방법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역세권, 뭐 중공업지 그리고 저층 뭐 빌라 주거지 같이 뭐 도시 지역 내에 가용 토지를 다 확보를 하겠다. 그래서 개발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뿐만 아니라 또 신규 택지 개발 지구도 25만 가구 정도를 내놓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물량 공세 혹은 뭐 공급 총력전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5년까지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앞으로 4년이 남았습니다. 네. 이 짧은 기간에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이 마련되는 겁니까? 이 기준이요. 예. 공급이라고 하면은 아마 입주로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빠른 것은 입주할 수 있겠지만 예. 대체적으로 이 공급이라는 것은 인허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허가 기준. 예.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체감이 좀 다를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공급은 뭐 보통 사업보다는 조금 빠를 수 있다. 예. 속도 측면에서 가령 뭐 재건축은 보통 13년 정도 걸리는데 예. 공공 재건축을 하면은 5년 정도로 단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자체하고 정부가 합동으로 이제 인허가를 대폭 줄이는 이 패스트 트랙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가동을 하겠다. 뭐 절차를 대폭적으로 단축을 해서 공급의 속도를 내겠다. 이게 정부의 지금 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저희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모시질 못해서 전화 연결로 하고 있는데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우리 그 위원님의 사진이 좀 떠 있거든요. 네. 턱에 이렇게 손을 괴고 있는 사진인데 네. 이런 말씀은 좀 외람됩니다만 굉장히 귀여우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 귀로만 듣고 계신 분들 YTN 라디오 유튜브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내용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정부의 대책에는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늘 따랐는데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 공급 물량이면 부동산 시장 안정화 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서는 공급 쇼크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이에 따른 안정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면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뭐 가수요 이런 게 시장을 혼란케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공급 물량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지금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30, 40대 도심 맞벌이 부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들 수요에 맞춘
아파트가 결국 도심 지역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로 도심 지역의 여러 가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 주거 시장 트렌드에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런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이 이제 후광 효과라고 그러나요? 뭐 예. 이런 기대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좀 불안해질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개발 좀 기대감이 형성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공급을 할 때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런 것은 잔파도라고 보면 되고요. 큰 예. 파도로 보면은 결국은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단기적 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뭐 후속 대책이 이번에 일부 포함돼 있어요. 가령 뭐 개발 이번에 뭐 예정지에 뭐 어제 이후에 산 거에 대해서는 아예 우선 분양권 아파트 입주권을 안 준다는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든지 아니면 뭐 거래량이 뭐 갑자기 늘어난다 이러면 아예 지구 지정을 아예 하지 않는 거로. 개발 뭐 대상 지역에서 좀 제외하는. 예, 뭐 취소해버리는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 되겠다 이렇게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불나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특징은 사실 민간이 아닌 공공 주도에 있습니다. 공공 주도에 좀 방점이 찍혔는데 특히 역세권의 낡은 주택가와 공장지대를 활용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뜨겁거든요. 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은 이제 한시적으로 시행을 하는 건데요. 한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주로 역세권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공업지 서울 같은 데는 물레동, 성수동 이런 데 있잖아요. 예. 공장지대 이런 데 과거에. 그다음에 빌라 같은 뭐 저층 노후 지역 이 세 개를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이제 관심이 많이 가는 것은 역세권 개발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주거 상업 고밀지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주거라든지 업무 상업을 겸한 입체적 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인데 용적률이 최대한 700%까지 이제 올라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것은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서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높은 층의 아마 아파트 단지들이 좀 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번에 이런 개발 계획을 짤 때 디벨로퍼 분들하고 같이 어느 정도 밑그림을 짠 게 있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그쪽에서 디벨로퍼들이 얘기하기에는 이번에 좀 공급의 각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공공이 뭐 하는 것도 있지만 민간하고 같이 협력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위원님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대책이 수용 방식의 사업 추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아닌가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예. 또 도심 내 공급 물량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네. 이 동의를 촉진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사유재산 침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제 생각에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제 가령 뭐 재건축도 이번에 뭐 공공 재건축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뭐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로부터 뭐 제외가 되고 뭐 용적률도 올려주고 하는데 이 방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종전 방식으로 갈 건지 예. 그거는 토지주 혹은 지금 아파트 주인들이 의사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쪽으로 한쪽으로 강요하고 이런 거는 없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뭐 사유재산 침해 부분들은 좀 논란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뭐 법률적으로
그렇게 뭐 확실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에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뭐죠? 그러니까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건가요? 예. 가령. 근데 그 부분 그러니까 뭐 둥지 뭐 내몰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이제 뭐 세입자나 뭐 영세 상인들이 뭐 개발 사업을 하면 외곽으로 이제 내몰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인들한테는 임시 영업 공간을 뭐 제공한다든지 아니면은 세입자한테는 뭐 새 아파트 주로 이제 공공 임대주택이죠. 그걸 재정착용으로 뭐 제공을 한다든지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예. 이에 대해서 조금 구체화된 어떤 그런 내용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077번님께서 이번 대책을 보면 노태우 정권 때 대규모 공급했던 시절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지역을 특정하지 않았을까 궁금한데 전문가가 예상하는 지역은 어딘가요? 이런 애청자분의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이거는 지역을 밝힐 수는 없죠. 이게 신도시 지정은 뭐 가령 어느 지역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 개발 사업은 결국은 그 주민들 혹은 이제 땅 주인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뭐 LH나 SH에다가 우리 개발에 주세요라고 예. 신청을 하는 구조다 보니까 뭐 어디에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은 있다 예.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아까 노태우 정부 시절에 200만 호 공급 쇼크 아마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때 집값이 5년 가까이 이제 조정을 받았죠. 그런데 과연 이번에 그 정도의 공급 물량이 될 것이냐. 전국적으로 83만 가구가 이게 과연 우리가 택지지구나 신도시 개발하고 어떤 같은 범주에 들으냐고 예.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조금 저는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신도시는 거의 허벌판이잖아요. 근데 요번에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중공업지 뭐 혹은 뭐 저층 주거지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고 나서 집을 짓는 거기 때문에 순정 효과라고 그래요. 순수하게 늘어나는 집은 당초보다 좀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위원님 저희가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듣고 싶은 질문이 좀 있습니다. 2부로 네. 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예. 주시면 저희가 다시 네. 한번 연결해서 못다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분 계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질문 주시면 부동산 관련해서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2부도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감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자,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원래 시간이 다 되면 저희가 그냥 끝내는데 예. 우리 위원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애청자분들의 관심이 좀 폭발적입니다. 2부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3328번님께서 이번 대책에 기존 조합이 설립됐거나 준비 중인 지역의 정비 사업이 그 대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기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도 해당될까요? 해당된다면 어떤 점에 좀 유의해서 조합 가입을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지역주택조합은 이번 사안하고 좀 다른 것 같고요. 예. 주로 뭐 정비 사업이라 하면은 재건축 재개발을 이제 말하는 건데 예.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 가령 조합이 결성돼 있으면은 이게 이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가령 이제 조합을 결성해서 앞으로 이제 이제 도정법이라고 그러는데 기존의 그 법대로 이렇게 추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조합을 아예 해산을 하고 LH나 SH의
사실상 그쪽에 이제 시행을 의뢰를 맡기는 거거든요. 예. 나는 아예 현물을 이제 그쪽에다가 주고 아파트 특별 할인권을 받는 구조예요. 예, 예. 그 방식으로 할지 이제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 공공 방식으로 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장 조합장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문제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데 예. 주로 공공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메리트가 나름대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예, 예. 이거는 겨우 이제 안전진단을 받았거나 뭐 추진위 구성 단계의 재건축들은 특히 강남보다는 비강남 지역에서 재건축 단지들이 공공 방식으로 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예, 예.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물량만큼 주택 공급의 속도에 대한 부분도 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제 4년 정도 남았거든요. 네.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있는데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계획한 물량에 대한 공급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번에 여러 가지 인허가를 대폭적으로 단축하는 그게 있고요. 예. 그래서 뭐 종전에 뭐 재건축은 13년 걸렸지만 이거는 5년 안에 마무리를 짓겠다. 뭐 그러면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효과는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고 예. 다만 아까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뭐 저층 빌라라든지 이런 중고급지 같은 경우에는 공공하고 민간하고 같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러면 땅을 또 수용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토지주들의 뭐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디벨로퍼들의 역할도 좀 커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민간에서 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시너지를 내야만이 좀 가치적인 성과가 좀 조속히 나오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짧게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다수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주택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주 수요가 좀 집중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 불안이 더 심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들이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정부도 그걸 미리 아마 예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예. 지금 구조는 가령 토지주들이 우리 개발해 주세요라고 의견을 모아서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것도 지역별로 이렇게 아마 순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난 우려가 있는데 이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 지역별로 그다음에 시기별로 적절하게 아마 안분하는 뭐 그런 것들도 후속 대책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